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이제 증시 마지막 주와 첫 주의 특징이 코스피는 뭐 특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이 일정한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대체로 연말과 연초에 강하죠. 수급적인 특징 때문에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채워질 때 일단 지수를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반드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코스닥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봐도 배당락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 이게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면 이 점선, 파란색 점선이 이제 평균치거든요. 배당락 이후에 잠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코스피는 왜 약하냐면 이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연말 연초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로 바뀌잖아요. 배당 받고 나서 그때부터 배당 받으러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도가 빠져나가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매도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매도로 쭉 나가게 될 때 외국인들이 받아주면 증시가 괜찮은 거고 외국인들이 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증시가 하락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는 좀 달라지는 거고 코스닥은 한 2주 동안은 좀 그런 대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곤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주까지는 그래도 수급이 밀고 올라간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월 전체적으로는 어떨까? 이거를 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12월에 보통 양시장 다 매도를 하거든요. 2020년만 좀 특이하게 매수가 되게 강하게 들어왔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은 보면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은 다 샀어요. 네, 코스닥은 이제 매도 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는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그럼 1월에 반드시 지수가 올라가느냐? 첫 주는 다 올라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달을 놓고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좀 다르죠. 예, 그러면 이게 왜 갈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를 살펴보면 수급에서 개인들은 어쨌든 다 매수를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올라갔던 해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트너로 누군가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하는 한 해는 전부 다 빠졌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대체로 보면 이제 외국인일 확률이 높죠. 기관은 1월에 매도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됐든 외국인들이 됐든 특히 외국인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해는 1월에도 올라가고 개인만 매수하는 해는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코스닥 시장 초반에 뭐 좋다라고 할 때 무조건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좀 같이 붙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거 올라갈 때가 매도 기회구나, 또는 올라가도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전략적으로 좀 물론 이제 다른 조건들도 살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더 개인들 못지않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1월 코스닥 시장에 대단히 중요하다. 요거 이제 다음에 제가 1월 전망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보면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올랐고요. 현대차는 빠졌습니다. 근데 나머지를 보면 대체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 갖다가 꼽아놓은 건데 대부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만 플러스를 냈다라는 게 지난주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이 종목군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약간 전차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게임, 인터넷, 제약주, 요게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뭐냐면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게임주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인터넷주도 그렇고. 근데 코로나 상황에 대한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코로나라는 현상도 물론 있겠지만 좀 실적으로 좀 넘어가기 시작했다. 요 점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자율주행, 인포뱅크, BH, 이제 이건 뭐 휴대폰 부품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좀 올라가는 이제 경향을 좀 보였고, 코스피하고 좀 다르죠. 다음에 이제 PSK가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IT 계열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 장비와 이제 2차 전지는 약세를 보였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부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약간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전체 상승률보다 주 후반에 좀 바뀐 게 있어서 주중반까지 강했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봐야겠습니다만은 주 후반에 맡겼던 조금 살아날 조짐이 있었던 게임과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되는지 요거 한번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조금 굳어져 가는 것 같이도 보이는데 코스닥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단정보다는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외 쪽도 우리가 살펴놓고 보면 이 해외 주요 업종 대표주들 제가 이제 꼽은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전기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테슬라가 제일 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가, 그동안에 파이자가 은근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오미크론 이슈, 다음에 치료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제약주가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권 말고는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 낙폭 또는 이제 실적, 그러니까 이런 쪽을 바라보고 파이자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들이 밀린 거 봐서는 오미크론이 다시 전 세계적으로 사회 현상을 확 바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 특징주로는 이제 에너지주가 좀 강했고 애플도 좀 반등을 했고 요게 이제 해외 증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통점은 테슬라도 어쨌든 전기차잖아요. 현대차도 주 후반에 전기차 이슈로 올랐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가 올라가고 요게 이제 우리 시장하고의 공통점이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종목으로 지난주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전체 순매수는 코스피에서 한 3천억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만 거의 9천억을 샀어요. 그 외에 이제 삼성전기 있고 크래프톤, LG디스플레이, 대덕전자, LG노트북 있는데 딱 봐도 탑 10 중에서 7개 정도가 IT 계열이죠. 예, 그 정도의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 매도 쪽은 이제 2차 전지 이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고 나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종목 네이버,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로 등장한 것이 특징 이렇게 봐야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주는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가 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2차 전지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려요. 근데 요 아래쪽으로 보면 IT 계열의 종목들이 조금 일부 있다. 뭐 SFA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동진 세미캠이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IT 계열 그러니까 2차 전지 일부 게임주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게임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면은 IT 반도체 쪽 이제 그 엔터주도 일부 좀 들어온 게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업종 중에서 좀 골라담기 성격이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업종에서 골라담는 종목 수가 좀 늘어났어요. 근데 골라담는 비중이 좀 높아진 종목들이 말씀드린 대로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주 일부 뭐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이제 고정이 되면서 이 종목군들 안에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는 건지 요거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국내 코로나 추이가 조금 하향되고 있거든요. 지금 5천 명대까지 숫자가 나왔는데 이번 주 수요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만약에 수치가 5천 명대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게 조금 더 투자자들이 안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안도감을 준 게 아니라 걱정했던 게 좀 덜 걱정된다라는 거지 안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 이제 추이 일단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군단이 되게 이제 지난주에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연초까지 끌고 가는 종목이 되느냐. 이거 기관은 어차피 이제 이번 주 배당락 딱 그날부터 매도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하이닉스 지금 13만 원, 삼성전자 8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뚫고 더 올라가느냐, 요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일관성, 하이닉스가 13만 원 돌파 안착까지 갈 수 있느냐.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 전망치가 지난주 영업이익 내년도 전망치가 한 2조 원 정도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반영할 거리가 있는지 이게 올라가지면 이제 투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가 천연가스 가격을 또 끌어올리는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제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우리가 한동안 깜빡하고 있었지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될 때 인플레이션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뭐 정적인 변수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례적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되게 강했어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개인들이 12월 매도로는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 7조 5천억 정도 팔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아도 5조 원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그만큼 많아서 이제 현금화했다가 이게 그대로 다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든 그 매도한 자금은 현금 매수로 돌아설 때는 굉장히 큰 자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또 큰 손들이 자금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매도 자금 대비 매수가 좀 반만 들어와도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의 선택, 요번 주 배당락 이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시 딱 그 배당 기준일 다음 날부터 치고 나가는 업종, 종목, 이게 이제 뭐가 되는지가 연초에 수익률의 반 이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치고 나가는지 요걸 좀 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전 날이나 그날 마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번외 데이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12월 현재까지 그러니까 보합권인 종목 빼고 올라가고 내려간 코스닥 시장에서만 1103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하락 종목이 345개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6%.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이 12월에 6% 이하로 수익이 났다라면 조금 포트폴리오에 이번 달 성격하고는 증시 성격하고 안 맞는 걸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10.7%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들은 평균 7.2%가 빠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조금 특징인 게 올라가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연초에는 대단한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예탁금이 얼마나 증가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탁금이 갑자기 느닷없이 한 5조 원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체를 끌어올리기보다는 특정한 종목에 치우쳐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향후에 평균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차가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좀 치고 나가는 종목을 빠르게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순발력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반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잘 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유튜브 방송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서 마감하고 나서 마감 브리핑, 다음에 저녁에 차트 공부와 종목 공부하는 시간 두 개로 나눠서 진행되니까 또 많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